결혼 20주년 파티 날 남편의 내연녀 이름이 적힌 꽃다발이 배달됐습니다. 사랑하는 민준 오빠에게 항상 응원해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축하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20주년 기념일을 누구보다 기다렸습니다. 남편 박민준이 이번엔 내가 다 준비할게라고 말했을 때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평소 무뚝뚝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친척들과 친구들, 그리고 회사 동료들까지 초대된 대형 파티룸. 저는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했죠. 오늘만큼은 행복하자, 윤서진. 하지만 이상한 낌새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직원이 문 앞에서 망설이며 제게 상자를 내밀었죠. 박민주님 앞으로 도착한 꽃다발입니다. 상자를 열자 붉은 장미 백송이와 함께 흰 카드가 떨어졌습니다. 투, 사랑하는 민준 오빠. 그리고 그 밑엔 이름 하나 정나경. 그 이름은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회사 후배, 그 여자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죠. 혹시 장난일까? 하지만 곧 뒤에서 들려온 누군가의 목소리가 제 의심을 지웠습니다. 민준 씨, 그 꽃 나경 씨가 보냈대요. 남편의 동료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 그제야 남편이 급히 웃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 회사 후배가 그냥 장난친 거야.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어색했고 저는 그때 확신했죠. 이 결혼엔 이미 균열이 시작됐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도 젊은 여자한테 인기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웃음소리가 번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누군가는 농담이라고 했겠지만 제겐 모욕이었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큰 폭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그 여자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정나경. 그 짧은 이름 두 글자가 제 20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죠. 그날 밤 저는 축하 파티장을 빠져나와 한강 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20년 동안 시댁에 맞추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며 버텼는데 사랑하는 오빠라니. 눈물이 쏟아졌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 행동, 메시지 하나까지도. 사람이 진심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표정은 거짓말을 못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주 조용히 이 결혼의 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파티 다음 날 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 분위기 좋았지?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눈으로 그 밤을 좋았다고 말하는 걸까? 저는 말없이 식탁 위 커피잔을 치웠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상한 충동에 휩싸였죠. 남편의 서재에 있는 노트북과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밀번호는 여전히 제 생일이었습니다. 화면을 열자 메신저 창이 떴습니다. 나경 어제 오빠 멋졌어요. 와이프 표정은 어땠어요?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 밑엔 민준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정리돼. 정리? 도대체 누구를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동안 쏟아부은 시간과 인내를 생각하면 눈물조차 아깝더군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고 조용히 휴대폰을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동자가 이상할 만큼 맑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없는 그 얼굴은 낯설었지만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 그가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죠. 민준 씨, 우리 결혼 기념일 꽃다발 그거 누가 보냈어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니, 회사 후배가 그냥. 정나경 말이에요. 그의 목젖이 덜컥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 내 생일 비밀번호 그대로 쓰고 있더라. 제가 그렇게 말하자 민준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내가. 그래, 봤어요. 그는 변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냥 장난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 장난으로 사랑한다고 해요? 민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죠. 그날 새벽 저는 이불 속에서 몰래 일어났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회사 계정으로 그 여자의 이름을 검색했죠. 정나경 영업팀. 사진 속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화면을 닫고 메모장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결혼, 이제 내가 끝내겠다. 남편 잡으려면 일단 내가 더 참고 들어가라. 그 한마디에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어제 무슨 일 있었냐?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민준 씨와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야기는 무슨 부부끼리 다 그런 거지.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다 그런 거라고요? 배신도 거짓도? 저녁에 시댁으로 불려갔습니다. 식탁에는 국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시어머니는 웃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래도 20년을 살았는데 그냥 넘어가자. 그냥이요?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동안 참고 견뎠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20년 동안 뭘 참고 살았는지 아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절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구석에서 밥 먹었어요. 가족 사진 찍을 땐 항상 뒤에 세워졌죠. 그리고 지금은 남편이 다른 여자랑 문자까지 주고받아요. 시어머니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 여자 복이야. 남자가 다른데 눈 한 번 돌릴 수도 있지. 그 말에 제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여자 복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떤 복으로 사셨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방 안이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치켜 올렸습니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 입으로 뭐라고? 감히요?
전 그 감이라는 단어들을 자격 없어요. 저는 당신 아들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서진. 그만하라고? 당신이 만든 일이잖아. 제가 소리치자 민준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아프니까 그만 좀 해. 아픈 건 나야, 민준 씨. 당신이랑 이 집이 만든 상처 때문에 나는 매일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순간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감히 어른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누구도 제 편이 아니네요. 그리고 현관문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 잠깐만.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아닌 숨을 삼키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로 이 결혼을 끝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밤중 캐리어 하나를 끌고 친정 문 앞에 섰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이 집 문을 도망치듯 두드린 건 문이 열리자 아버지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 시간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였죠. 뒤이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눈빛 하나로 다 알아보셨습니다. 민준이한테 또 무슨 일 있니? 그 말에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 못하겠어.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밥도 안 먹었지? 얼른 들어와. 따뜻한 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이 집에서는 한마디 말 없이도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담배를 손에 쥐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또 그놈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꽃다발이에요. 다른 여자가 사랑하는 오빠라고 쓴 카드. 아버지의 눈이 순간 번쩍였습니다. 그 인간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 자존심이 있으면 그만둬라. 그 말에 제 마음 어딘가가 단단히 조여졌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서진아, 그 집에서는 너를 며느리로만 봤을 거야. 하지만 엄마한테 넌 그냥 내 딸이야.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세상에서 제 이름을 그냥 서진이라고 불러주는 건 이 집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제 이름이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잠시 후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가방을 풀었습니다. 안에는 20년간의 제 인생이 들어 있었죠. 결혼사진, 아이 유치원 졸업장, 시댁 명절 사진들. 그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제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신혼 때 찍은 사진 속 저는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은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었지만 하늘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죠. 자존심이 있으면 그만둬라. 저는 속삭이듯 답했습니다. 응, 이제 나를 위해 그만둘게. 그 말과 함께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무너졌던 건 결혼이었지만 다시 세운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윤서진으로
세상에 다시 나가기로 했습니다. 친정에서 며칠 동안 푹 쉬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한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를 느꼈죠. 그런데 그 따뜻함 속에서도 어딘가에 생긴 공백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다시 일해야 한다.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내 이름으로. 출근 첫날 회사 복도는 낯설 만큼 조용했습니다. 3주 만에 복귀였죠. 서진 대리님, 드디어 오셨네요. 후배 하나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왜 그렇게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렸다는 사실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책상 위엔 미처 끝내지 못한 프로젝트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죠. 신규 마케팅 캠페인 담당 윤서진.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내가 시작했던 일이었고 아직 아무도 대신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게 나의 복수이자 회복일 테니까. 오후 회의에서 상무 이강훈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윤대리, 그 캠페인 자료 다시 볼 수 있을까? 네, 수정안까지 정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역시 윤대리다운 꼼꼼함이네. 그 한마디가 제게는 어떤 위로보다 컸습니다. 누군가가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순간 잊고 있던 제 존재감이 돌아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민준 부재중 전화 3통. 손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겠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지금은 나한테 집중할 시간이다.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근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길가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 만큼 단단해 보였죠.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할 만큼 가벼워졌습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인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고 오늘 하루는 그걸 증명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걸까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박민준. 심장이 요동치진 않았어요. 그저 피곤한 알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습니다. 왜? 짧은 한마디에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말하지 마. 차갑게 만든 게 누구인데.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다 없던 일로 하자.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없던 일? 당신이 한 짓이 사라져요? 서진, 너도 알잖아. 세상에 완벽한 부부 없어.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완벽한 부부는 없지. 하지만 최소한 서로를 속이지는 않아야지. 통화음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 그 프로젝트 때문에 지금 잘난 척하지 마. 회사에서도 내가 뭘 믿고 버티는지 다들 웃는다. 그 말이 나오자 저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나를 무너뜨리는 게 당신의 유일한 자존심인가 봐. 뭐? 괜찮아. 이제 안 흔들려. 그 짧은 대화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곳에 있었고 나는 이미 한참 앞에 와 있었죠.
집에 도착하자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진아, 내가 민준을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도 남편 체면은 좀 세워줘야지. 그 말에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 체면 때문에 제가 얼마나 짓밟혔는지 아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싸움이 스쳐갔어요. 이제 됐다. 입 밖으로 새어나온 목소리가 낯설 만큼 담담했습니다. 저는 서류함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이름을 적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끝내자. 그게 우리 둘 다를 살리는 길이야. 잠시 후 메신저 알림이 떴습니다. 이강훈 상무 내일 회의 안건 공유드립니다. 평범한 업무 메시지였지만 그 한 줄이 내일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일. 그게 지금의 나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봐야 끝나지 않겠냐. 그 문자가 왔을 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끝을 보러 가는 사람에게는 더는 미련이 없으니까요. 주말 아침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잠깐만 보자. 할 말이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익숙한 명령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카페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보죠. 그 말엔 단 한 톨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깔끔한 셔츠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잘 지냈어? 네. 잘 지내요. 짧은 대화 끝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돌리며 낮게 말했죠. 서진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무엇을요? 우리. 그 한마디가 공기처럼 가벼워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변한 게 없네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 후회해. 후회는 책임이 아니에요.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네. 제 목소리는 너무나 단단해서 그조차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그래도 20년이야. 맞아요. 20년. 그 20년 동안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죠. 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땐 몰랐어. 아니요. 알았어요. 단지 모른 척 했을 뿐. 그 순간 카페 안의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서진아, 그래도 넌 내 아내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놨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사인만 하면 끝나요. 민주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끝이 흔들리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더는 사랑하지 않을 뿐이에요. 문을 나서는 순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자유의 첫 숨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순간 20해의 시간보다 더 깊은 고요가 찾아왔죠.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장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죠. 그 흔적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누군가는 끝이라고 하겠지만 저에겐 처음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나로 산다.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이 낯설지 않았어요. 회사로 돌아오자 다들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사람들은 제 이름 앞에 누구의 아내 대신 프로젝트 팀장이라는 직함을 붙였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그 한마디가 참 크게 들렸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였던 제가 이제 제자리에 빛이 되었으니까요. 점심시간 회사 옥상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 순간 지난 20년의 장면들이 한 편의 오래된 영화처럼 스쳐갔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이제는 아련했습니다. 모든 게 지나가야 비로소 새로움이 들어온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아, 밥은 먹었니? 짧은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응, 오늘은 내가 나한테 밥 해줬어. 잘했다, 우리 딸. 그 말에 울컥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울음보다 웃음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퇴근길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길가의 쇼윈도에 비친 제 얼굴이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죠.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20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갈 20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세상 어떤 사랑보다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와 한 권의 노트북, 빈 문서 제목을 썼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법. 그리고 천천히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구했다.